예, 김준일의 뉴스공감 유튜브 외전. 예, 맹영균 기자 모시고 뉴스 큐레이션은 뒤늦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약간 저는 잠을 못 자가지고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예. 잠을 못 자서. 일단 맹영 기자 어디에 있었고 어제 여기에서 이제 밤새 라이브 밤샌 것까지는 아니고 밤 늦게까지 라이브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로 좀 계속 보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 소식 비상계엄 선포된 거를 어디서 들었고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저는 이제 그 비상계엄이 이제 발표되는 장면은 집에서 봤어요. 예. 집에서 봤는데 한 9시 저녁 9시 30분쯤부터 이제 같이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는 다른 타사 이제 동료 기자들 사이에서 좀 이 술렁이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단톡방 이런 데서요. 네. 어떤 발표가 있다더라.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가 돈다. 이런 소문들이 돌아서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단톡방에 이런 얘기 있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김준일의 뉴스공감 제작진 방에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아무리 확인을 해도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답답한 몇몇 기자들은 대통령실로 다시 출근을 하기도 했고, 근데 브리핑룸이 닫혀 있었다,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담화가 시작이 된 건데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던 거죠. 비상계엄은 이제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대통령의 담화가 이게 녹화였나요, 아니면은 라이브였나요? 라이브였습니다. 라이브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대통령께서 얼굴이 약간 붉은색이 있어서 술을 한 잔 드신 거 아닌가 이런 뭐 일각의 주장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여기서 그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즉흥적으로 조금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거예요. 뭐 그거는 진짜 즉흥적이란 점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좀 허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 용산에 있지 않은 참모인데 용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민간으로 나온 그 참모가 나온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도 식사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정권의 모습은 그 대통령의 성격과 참 많이 닮는 것 같더라. 그런데 용산에 위기가 생긴다면 자기가 봤을 때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성 때문일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즉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게 이번에 되게 크게 드러났던 거고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그러니까 뭐 오늘 막 계속 새벽에 방송을 하고 특보 체제를 돌리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김준일의 삶인가? 하루에 방송을 뭐 9개, 10개씩 하는 게 약간 김준일 앵커의 삶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니, 9개, 10개까지는 안 하고요. 한 뭐 대여섯 개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바깥에 있다가 봤는데 또 맹영균 기자가 단톡방에 올려준 얘기도 있고 다른 데서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심상치 않다. 여기저기서 이제 그 시간이 막바지가 되니까 돼가지고 일단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TV로 봤고요. 그런 다음에 뭐 이게 여기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는 김혜영 기자가 진행을 하고 저는 다른데 패널로 나가서 또 방송을 또 늦게까지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불안해했는데 저는 이게 사흘을 못 넘길 거다 절대. 사흘을 못 넘길 거라고 실제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지금은 정보라는 것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 아까 전에 함세홈 신부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옛날이면은 방송국부터 장악해가지고 KBS 장악하고 뭐 여기 평화방송도 막 들어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방송국만 장악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이제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직접 본인이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다른 SNS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2010년에 아랍의봄에서도 이제 그런 SNS 어떤 스마트폰의 힘이 이제 위력이 보여졌는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최고의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통제할 수 없다. 웬만하면 실패할 것이다라고 사흘을 얘기를 했는데
훨씬 더 대통령이 무능해서 이거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허술하게 무능하게 이렇게 되면서 2시간 만에 사실상 이제 길어도 6시간 만에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국회로 좀 와달라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맥락이 또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전파가 되고 또 민주당 쪽이 그런 게 잘 돼요. 그러니까 당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전파하고 이런 것들이 좀 비교적 잘 되는 편이라서 그런 건데 일단 뭐 이제 어제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탄핵 지금 뭐 이제 내란죄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됐는데 법에 그것도 안 했다라는 거고 국무회의는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것도 미비한 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회를 저렇게 완벽하게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뭐 이런 쟁점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탄핵 전망은? 제가 그 이제 민주당 이제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에서 요 이제 그 계엄군을 막기 위해서 이제 몸으로 직접 맞서서 그랬던 보좌진들이 있잖아요. 예. 뭐 저도 이제 친분이 있는 보좌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좀 되게 좀 비현실적이고 두려운 상황을 겪었다. 그리고 이 일을 겪고 나니 무슨 일을 더 벌일지 모른다. 그래서 이 탄핵이든 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공적인 권한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게 둬서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직무를 빨리 정지시켜야 되겠다. 예. 이런 게 초점에 맞춰 있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야 6당이 그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을 빼면 191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고 하고요. 김종민 무소속 의원까지. 예. 그래서 이제 내일 그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이제 보고되도록 하고 모레 또는 7일에 표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탄핵의 사유로는 이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라고 이런 점을 좀 탄핵 사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8명이 좀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저도 요건 잘 모르겠어요. 뭐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도 접촉하고 있다. 예. 한 5명, 6명 정도는 좀 그 통과될 수 있게 투표를 할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짜 이게 지금 뭐 초유의 상황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만약에 뭐 돈을 걸려면은 저는 탄핵 가결 안 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이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것 같고요. 국민의힘 분위기가 지금 다시 조금 탄핵만은 안 된다라는 거로 좀 강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론으로 이렇게 탄핵 뭐 가결, 부결이 결정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당장 분위기는 좀 강하게 의원들을 좀 압박하는 분위기라서 탄핵이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느냐, 이재명 대표한테 꽃게 깔아주는 거다,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이런 논리들이 지금 오늘 의총에서 막 쏟아졌다고 하는 게 기사가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이 이 분위기를 뚫고 할 수 있을까 지금? 근데 다만 그 한동훈 대표가 요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탄핵 사유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논리적으로 제가 보기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위헌적인 행동을 했으면은 탈당 뭐 출당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본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온도차가 있고 여전히 대통령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금 거리를 두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지금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야당이 오죽하면은 이렇게 했겠냐. 이거는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방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야당하고 이게 좀 정쟁적으로 이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엄군이 우원식 의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와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섬뜩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대통령이 본인을 제거하려고 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오히려 더 그 이제 탄핵 쪽으로 힘을 실을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도
또 그 얘기도 이 보수가 갖고 있는 어떤 탄핵 트라우마나 이런 지점도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예. 지금 당정대 예. 지금 얘기가 지금 있다라고. 끝났다고 하고요. 아 지금 끝났어요? 예, 아마 이제 곧 그 한동훈 대표가 뭐 백부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네. 지금 대통령하고 오늘 대통령은 한 4시 반쯤에 지금 출근을 한 것으로 지금 전용차가 지금 4시 반쯤에 네, 들어갔다라고 맞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왔고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용산에 가가지고 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한 6시 20분쯤 끝났고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1시간 한 15분 정도 이렇게 좀 대책을 좀 논의했다라고 좀 여기까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게 내각 총사퇴 얘기가 있었고 김용현은 지금 사의를 표명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표명했는데 해임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해임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수석 비서관들 지금 총사퇴, 총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근데 다 한꺼번에 되면은 국정이 마비가 됐거든요. 제가 그렇죠. 보기엔. 뭐 그 부분은 뭐 내각도 총사퇴 의지를 표명했고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참모들도 전원 그 수석급 이상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더 할 말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요구 사항이 이제 탈당 정도가 있는 건데 아까 뭐 윤희석 대변인도 그게 뭐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느꼈던 건데. 어제 이제 그 대통령 담화가 이제 2번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되게 당당한 첫 번째 담화는 당연히 이제 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니까 되게 이제 당당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담화에서도 되게 당당한 모습이라서 좀 의아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6시간 만에 처리할 이 계엄이라면은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국민에게 엄청난 이런 혼란을 안겼다고 하면은 이건 대통령이 좀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과가 없네요. 예, 지금. 그래서 아예 메시지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 빼놓고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데 뭐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국회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끝냈잖아요. 예. 담화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원래 이제 4시 반쯤에 대통령이 국회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게 국무회의가 열려가지고 이게 이제 계엄령이 해제가 된 거는 6시 정도거든요. 네. 이 시차가 발생한 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버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무회의를 안 열려고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4시 반에 다만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담화 나오기 전까지 버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뭐 국무위원들이 소집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근데 국무위원들이 왜냐하면 계엄령이 선포되기 위해서 이미 전날에 가서 용산에서 얘기를 했으면은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스탠바이라고 하죠. 이미 안 자고 계속 밤을 샜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소집이 안 돼서 지금 계엄령이 해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다만 하면서 그래 국회 받아줄게 얘기하는 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계속 버팅기고 국무회 소집 안 하려고 버텼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이 국무회에 소집해가지고 이거를 처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뭐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혹시 뭐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아직 그 부분은 제가 더 알겠습니다.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어차피 저희 매일 이제 당분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내일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교회 천주교의 좀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아까 뭐 그 함세훈 신부님 인터뷰에서 그 이제 천주교 사재단의 시국 선언이 나온 직후에 이제 계엄령이 나온 게 좀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 의견에 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론 그 여당 의총에서 요 사재단 시국 선언을 좀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도 요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좀 심각하게 봤어요. 그래서 뭐 아까 뭐 함세용 신부님이 뭐 항의도 했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예. 거기 그러니까 심각하게 봤던 이유는 일단 교수들의 시국 선언도 하나가 나오고 두 개가 나오니까 따다다당 터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예. 그에 이어서 종교계까지 그러니까 천주교계 가톨릭 사제들까지 이 시국 선언을 해버리면 예. 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그 사제단 모임이 아니라 그냥 가톨릭 사제 이 이름으로 나온 게 상당히 좀 컸다라는 거죠. 그럼 바로 이어서 뭐 불교계, 개신교, 뭐 문화예술 뭐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그 고리가 된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봤던 측면이 있고요. 오늘 그 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그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의 입장이 오늘 좀 이른 시간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면 그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그리고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으로도 그 정당성으로도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점을 얘기를 하고 이런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좀 응답을 해라. 이렇게 좀 강력히 촉구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발표를 할지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어떤 입장을 발표를 할지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의 탄핵 아니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내일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서 좀 자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야지 또 내일 하고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일정이 하나가 더 있어서 방송 하나 남으셨습니다. 예, 하나를 더 갔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판 뉴스크리에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영균 기자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